경우도 많지만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이제 신설로 하는 것도 이제 지금 뭐 토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하고 또 이제 서해선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그게 많이 저희가 된 게 이제 5선 같은 데가 이제 도로 그렇게 나가고 이제 철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거의 이제 뭐 토공하고 이제 그 교각도 또 특히 또 철도는 굉장히 또 높잖아요. 일반 또 도로보다. 그래서 이제 지역 단절되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가능한 이제 일부 그런 문제 때문에 가공으로 많이 좀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그게 이제 뭐 농지나 이 주변이 딱 거의 다 농지라고는 모르지만 주변이 좀 이렇게 주택가도 있고 이제 자연부락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시야라도 좀 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자꾸 거리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교량을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그런 네, 거는 지역사람들도 이제 일단 협의할 때부터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도 뭐 BT 분석해갖고 1, 2, 3 안 나오면은 넘지 않으면은 이제 그 타당성이 사업성이 없어서 못 된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진출도 없고 이 철도 같은 경우에 여기 없으면요 지역에는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보기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뭐 그 어디 한달리 하고 이제 평택고 저기지만 뭐 한달리도 뭐 나중에 향후는 뭐 이렇게 확장을 할 계획도 있겠지만 우리 평택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진짜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거기도 우리가 평택고 개발 뭐 지금 뭐 제3자 공모를 새로 하지만 그거 안 됐을 때는 20만 평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BC 분석했을 때도 틀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만큼은 두 개가 다 됐으면 좋겠지만 이 하나라도 우선적으로 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뭐 지금 늦었지만 추진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국회라든가 뭐 여러 분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그냥 뒀던 건 아니고요. 한산역도 그렇고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 평택고 관광단지 입구에 또 저희도 그걸 하고 있고요. 서해고속도로도 IC도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라는 게 어떻게 됐든 먼저 된다 그러면 주변의 발전 개발할 때도 굉장히 후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이제 55쪽인데 이제 쾌적한 이제 교통환경 조성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로 같은 경우를 개설하고 기존에 있는 이제 교차로 같은 데도 그 시설물이 다 필요한 시설이지만 뭐 이정표도 있고 신호기도 있고 또 이제 뭐 가로등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지금 이거는 굉장히 큰 시설이거든요. 가로등이 그나마 좀 작지만 그 이제 이정표하고 그 이제 신호기는 굉장히 굵어요. 그러면 그 좁은 곳에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가로등까지 3개가 또 얇게는 또 이런 또 저기 안내판 같은 경우에 또 옆에 있고 이런 거를 좀 통합해서 할 수는 없나? 유지관리 부서가 다 틀려서 그런 건지 통합을 해도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신규도 지금 그 이제 뭐 진남사관 그거 하는데도 거기는 이제 본인들 설계대로 무슨 시설을 하겠죠. 해보니까 이제 그런 일체형이 있긴 있습니다. 그 이제 신호등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쓰고 그런데 비용이 뭐 우리가 상상 외로 좀 비싼 그런 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쏠데 없이 그냥 갖다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때 볼 때 안 세우고 그냥 위에다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중복돼서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지리뿐만 아니고 이제 저도 아니 전체가 다 그래요. 시가지 전체가 이제 그런 걸 좀 계산을 해보려고. 이 시내 번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또 외곽길 같은 경우에는 더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이 동막사거리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보행에 불편함도 주지만 이 주변 경관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정비하고 합칠 거는 좀 합쳐봐서 예. 그걸 좀 줄여야 되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 항상 그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인도변에 그 이제 그 교통표시 조그만 꼴대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조금 이 보조 표시 같은 게 있어요. 보조 표시가 그런 게 거의 가생 쪽으로 붙어 있지만 그게 이제 도로 쪽으로 나오고 어떤 거는 또 이제 인도 한 가운데 예. 가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학교 주변에도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써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뭐 안전 표시판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응? 그게 뭐 어떻게 됐든 차들이 이제 그 여기 그걸 보유하고 이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장을 안 주도록 어떻게 보면 안쪽으로 좀 빼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좀 꺾으면은 어떻게 보면 다니는 동선은 다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이나 이 차도 쪽으로 해놔도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거는 진짜 차도 쪽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 동그란 판이, 세모판 있고 동그란 판 있지만 그런 안전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지 못한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전수조사 해보셔서 개선할 방법은 가생이 쪽에 해서 이 기역자로 꺾어서 달면은 어떻게 됐든 인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맨 가생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 안쪽으로 해서 앞으로 설계다든지 관리감독 공무원에게 그런 부분을 좀 최소한 불편을 더 주는 그런 시설 기구 문구 같은 게 안전 있죠. 뭐 그렇게 그때 중심 잡는 것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통합으로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통합할 건 통합해서 이게 뭐 신호기가 차선이 양쪽에다가 신호기를 이렇게 놓지만 한쪽은 가는 거, 한쪽은 오는 걸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한쪽에다 다 해서 양쪽으로 다 할 수 있게. 그러면 반대편 건 없어져도 되고. 그런 거를 좀 주변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또 이제 그게 굉장히 보기 안 좋고 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줍니다. 높이가 뭐 낮아서 좀 접촉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요. 요즘은 또 신호등 같은 데서 이제 보조 표시판을 조그맣게 해버리는데 예,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도록 저희 실무자하고 이렇게 좀 주문을 지금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또 우리가 이제 소재지구 같은 경우에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지금 법원 앞에 그 뒷골목, 그 좌측에 주차장 있는 쪽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긴 인도도 못 다녀요. 나무들도 나왔지, 그런 시설물도 나와 있지. 인도도 다닐 수가 없어. 그런 쪽에도 그런 시설물, 어떻게 보면 가로수라는 게 고기에 목에 했지만 가로수가 어떻게 됐든 사람 다니기에 방해를 해놔요. 한번 그런 쪽도 한번 가보세요. 배미지구, 서재지구.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예. 법원 다음 골목. 예, 그 주차장 쪽으로. 예. 보충질이 좀 잠깐 할게요. 우리가 지금 교통 환경 조성을 뭐 쾌적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얘기가 되는 거지만 신호 가로등이 있으면은 발을 연결시키고 하다 보면 굉장히 길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예. 장소가 적은 데서는 주정차선하고 가깝다 보니까
정차를 하고 나서 신호대기를 기다리다 보면 위에가 안 보여요. 바로 밑에 있는 차들은. 예. 그랬을 때는 가로 신호등을 세울 게 아니라 세로 신호등을, 아니 민간들이 아파트 하는데 세로 신호등을 몇 개 설치된 데가 있더라고요, 평택시에도. 그러면 그런 거는 위에 떠가지고 운전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은 뭔가 뭐 가로 신호등으로 바꿔준다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 평택시는 그냥 대안이 안 나와요. 지금 신도시에 가도 가로 신호등이 많이 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게 좋고, 그리고 지작물 같은 경우도 쾌적하다고 그러면은 충분하게 가로 신호등도 검토를 해봐야죠. 여태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가로 신호등을 관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하나도 예, 없어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의원님께서 이제 먼저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위에 이제 와이어 이렇게 이제 저기 보조되어 있고 그런 거는 좀 벌써 문제가 와이어만 있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지양을 하겠습니다. 예. 보통 와이어 4m만 나가는 와이어 4m 정도만 나간다 하더라도 와이어를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 통이 굉장히 커요. 벌써 기둥선이. 근데 가로 신호등 같은 경우는 그거 반 정도 되는 걸로도 신호등을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방지턱 우리가 지금 우리 평택시에 있는 게 80%가 지금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80% 정도. 그러면 도로사업과 같은 데는 방지턱 한번 전부 다 점검할 시기가 됐다고 봐요. 저는. 특히 시골 동네 가면은 왜 방지턱 하나 해달라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겠지만 조금 더 높여주세요. 조금 더 높여주세요.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마스콘으로 이만큼 높여주고 가면 다 위법 아니에요. 방지턱 25cm 이상인가 그 규격이 있잖아요. 방지턱 규격. 그걸 안 지키고 한 게 지금 대다수라고요. 평택시에. 그리고 이게 지금 합법적인지 이게 뭔데 가로등이나 뭐 어떤 지작물을 했을 때 방석을 안 치게 되면 도로 가운데 안 치게 돼요, 지금. 경계석까지 방석을 내면은 법적으로 경계석을 안 내고 방석으로 경계석을 대면은 뭐 어떤 법의 제재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 지금 이제 이제 이 도로 표지판 기준이라든가 교통부 지금 신호등 기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너무 도로에 가깝게 있어 가지고 이제 차가 진차 같은 게 가다가 이제 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준을 이제 안으로 경계석에서는 이제 좀 안으로 뭐 몇십 cm 이상 해야 된다고 교통연구원인가. 근데 그런 프로를 한번 TV를 바꾸려고 그래서 이 바짝 붙임이 굉장히 위험하거나 이런. 아까 동 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보도가요. 넓은 데는 한 1m 50 정도 되는 보도가 그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시내권 같은 데 보면 보도가 1m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도 많지는 않다고 봐요. 거기에 경계석이 한 20전 정도 들어와 있지. 걷다가 한 10전에서 10전 정도에서 20전 정도 들어와 가지고 교통신호등 방석을 딱 앉히면 보도 가운데에 딱 있어요. 그러면 특히 학교 앞에 같은 데는 애들이 막 정신없이 막 하다가 뒤돌아보면서 뛰다가 보면 거기에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이제 개발하는 보도를 좀 넓게 아닌 데는 아예 보도를 못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좁은 데다 또 이제 가로수 넣는다고 또 가로수 화분 해보면 또 뭐 80cm 잡아먹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까 정말 보도는 보도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보도 기능의 모든 지작물 때문에 보도가 솔직히 위험물들이 더 지작물이 더 많아지는 게 보도가 지금 현실이거든요, 평택시에.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될 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지금
요즘 개발하는 건 그 민간이 했던 저희가 같은 이제 옛날에 이제 도시계획도가 4m에서 6m로 그러다가 최소가 6m였었는데 이제 8m를 했다가 요즘 이제 최소 이제 그 8m짜리 없애고 9m, 10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보도를 또 안 하는 방안. 왜 그러냐면은 그 차를 한쪽에 대놓고 양쪽에 대놓고 소방차도 못 가고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아무리 못되게 해도 또 이면도로는 또 주차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시설물을 개설하는 게 필요하니까 시설물을 개설할 거예요. 개설하면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예, 예. 방석 자체가 경계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검토를 해줘야 될 필요는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소로 같은 데는 뭐 기둥이 뭐 돌에 바짝 나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과속으로 달리고 이런 데는 이제 차에 그 적재 바퀴하고 이제 약간 저기 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아, 경계석, 어차피 경계석에서 방석만 안 쳐준다 그러면 네. 경계석 역할을 방석 갓선이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1m 도로에 아까 말했듯이 한 30전에서 35전 정도 들어가가지고 보도 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한번 그 지금 정확한 저희는 텔레비 그 이렇게 봤었는데 TV 봤었는데 30cm인가 그 아마 규정이 있습니다. 경계석에서 이렇게 이제 차가 타이어가 있고 이제 적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한번 그건 해보셨겠지만 한번 우리 평택시 한번 전역을 해서 교통 시설물을 한번 해봐서 네. 진짜 합칠 건 합치고 또 어떻게 됐든 그거를 안전을 위해서 한쪽으로 뭐 방향을 좀 옮겨주는 것, 또 한번 시설 교체할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저도 항상 공감하고 있고 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게 한꺼번에 막 좁은 데 잔뜩 있어가지고 그 시야도 가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렇게는 그래서 서재지금 한번 그 같이 있는 걸 한번 그 신호등 쪽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것 같은데 통합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영유치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쓰레기에서 하고 이제 일반 예산에 세고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해지는 게 느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이제 시에서 자체 개발한 뭐 뱀이나 서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서재 같은 경우에도 한 준공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뒤에만 가도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 사이드로 매치해놨어요. 일례로 지금 그 우리 이제 위에 있는 오산시 같은 경우에 거기도 어떻게 보면 거기는 뭐 건 개발해 놓은 지 건 20년 다 돼갑니다. 근데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상업지와 그 중간에다가 굉장히 크게 앉혀놨잖아요. 주차장을. 그래서 처음에는 노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2층 올리고. 저희도 이제 그 지금 송담진도 이제 내년에 또 추가로 공원주차장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이고 아까 이제 바닥기에서 보고드렸지만 이제 우리 그 국제화지구도 주요 그 중심지에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사람들이 재고 모이는 데다가 그거를 갖다가 건물로 해갖고 팔지 말고 그런 쪽에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심지가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개미도 마찬가지고 서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차용지를 해놨지만 서재는 우리도 하나 팔았잖아요. 서재도 지금 주차장 용지를 딴 쪽으로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만이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불경기라 아니 부동산 불경기래도 네. 그때 좀 잠시 우리가 그거를 지금 감내하고
어쨌든 그걸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서재 같은 경우에 그 주차장 공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 위에 그 올라가는 데는 대형 승용차는 직접 못 올라갑니다. 그 땅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좁게 해놨어요. 그게 이제 도시개발할 때 이제 환지 방식의 이제 한계가 이똥 나눠주듯이 이제 이 권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단점이 이제 크게 못 가는 게 이게 필지도 크게 못 가고 그런 게 이제 되게 멸되는 거라서 앞으로는 이제 환지 방식을 조금 이제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해도 기반 시설의 기본은 계속 이게 주차장이거든요. 예. 늘어나면 더 줄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대로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공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단이나 이제 동단위죠. 시내권에만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면 단위들도 굉장히 이제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제 집에 이제 퇴근해서 가보면 양쪽에다 차를 다 세워놨어. 그나마 우리 저희 동네는 자연부락이고 또 요즘에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빌라들이 좀 이렇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데, 지금 우리 그 뭐 한 인구의 진입면 인구의 한 40%가 사는 그 견살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들이 주거든요. 소규모지만. 예. 그런 데는 또 주변이 또 이제 공업지역이고 또 이제 저기기 때문에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화물차들도 굉장히 많고 거의 차들이 막 2대씩 승용차 있고 화물차 있고 이런 쪽에도 어떻게 돼도 공용주차장이 필요한 게 아닌지. 이제 그 근본에 이제 5년 단위로 하는 그 주차 수급 실태 용역을 지금 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27년도에 이제 용역이 완료되는데요. 그런 그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장기적 그런 뭐 중장기적 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는 다 하겠습니다. 있어요? 그건 아직 이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예. 그거 좀 넣어보세요. 거기도 굉장히 아니 뭐 면에다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거기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예, 저 위헌소재지라든지 그런 주변에 저 유심히 또 한번 저기 그 자료 데이터를 어떻게 몇 판단했는지 단위들 중에서 예. 그렇게 한 지역에 그 견살리라는 데가 지금 이제 육리까지 있지만 거기에 한 7,000명은 될 겁니다. 7,000명. 거기 이제 앞으로 거기도 일부 준조가 지역도 있고 앞으로 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또 진이역도 있고 역세권도 있고 또 이제 진도시 개발 사업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금 장래에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용역 그 저기에서 좀 안 들어갔으면 그것도 한번 좀 넣어주셔야죠.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뭐 이제 57쪽 보면 뭐 신도시가 이제 버스 노선 신설인데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평계시군, 평택군이었다가 이제 쪼개졌다 합쳐지다 보니까 연결되는 도로망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저도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북에서 뭐 거의 10분도 안 돼서 거의 한 7분 단위 하나씩 있었습니다. 안성 가는 거, 천안 가는 거. 그래서 이제 평택을 가다 보면 진짜 그 당시에도 한 30분이 채 안 걸렸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걸립니다. 다 돌아가니까 그냥. 직접 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그다음 지금이야 뭐 삼남대로도 이렇게 생기고 했잖아요. 거기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검토를 안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역을 한번 돌 필요는 있죠. 차들이. 그래야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사람 한 10가구 사는 동네도 평택 시민이고 1000가구 사는 동네도 돼요. 근데 1000가구 아파트 들어왔으면 그냥 거기에 다 신경 쓰잖아요. 그래도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불편한 거 감수하고 지역을 지키신 분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100원 택시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로를 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은 동탄에서 지금 뭐 남북권 가는 현덕 가려고 하려면 길이 없어. 연결되는 길이. 특히 지금 이제 고덕 간다, 이제 고덕 국제화증 때문에 더 막혀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일단 뚫어줘야 돼요. 이제 그 서북적으로 이제 이 서울 쪽에서는 가장 저기 아까 이제 의원님들 말씀 이하단계가 매도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좀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그 진해에서 이제 그렇게 직접 가는 버스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저 뒤로 마살리를 해서 저 뒤로 그래서 이렇게 함께 대학교 있는데 또 버스 주변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한번 뚫을 필요성 이게 이제 길이 뚫렸으니까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수요는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환승개정 같이 어쨌든 마을버스가 외곽 저기 변두리 쪽에서 어떻게 됐던 면서시에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는 또 이제 뭐 진이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평일날 같으면 15분에 한 대씩은 하부까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면사무소까지 오는 게 문제야. 은살리 쪽이나 뭐 동천리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트화 개념으로 한번 해줘야 돼. 거기까지만 오면은 어떻게 됐든 뭐 1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지금 다 면따지 소재지 있는 데는 거의 차들은 30분대 하나씩 있잖아요 거의. 소액버스를 좀 저 생각에는 이제 좀 만족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어차피 이제 좀 적절한 거 이제 보존해주고 있는 거고 기름값하고 차 이제 감가상각비를 항상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20인승 정도 이런 버스를 해서 이제 그 진이면이나 서남면 쪽하고 그 일부 뭐 저기 전라도나 이런 데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택시비를 이제 그 택시를 타면 시내버스 요금만큼 내고 또 이제 확인을 받아서 이제 그걸 시에서 이제 그 구이나 시에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게 더 경제적인 것인지 그렇다면 뭐 우선에는 이제 제가 봐서는 무조건 이제 버스를 오지 노선을 자꾸 돌리다 보면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한 20인 정도 버스를 해서 그 감가상각비라든가 기름값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돌리는 방안이 어떠냐고 작년에 이제 또 저기를 했고요.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법에 가능합니까? 소액버스요?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 다른 저기 이제 저기 또 저 아래 지자체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보니까 이제 뭐한 20인승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뭐 이렇게 도는데 뭐 두세 번 타는 것도 있고 빈차로 다니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공공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돌려도 이제 비용이 좀 저희가 버스 돌리는 것보다는 좀 적게 들지 않겠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요 저쪽 전라도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의료법만 그런 게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병원에서 한의원 같은 데서 동네 들어가는 거 그것만 허용해 주면요 해결 다 돼요. 근데 그게 호객행위에 이제 현실 법에 걸려요. 그렇지만 저 밑에는 하는 데가 있더라고. 오지 같은 데는 거기는 아침에 가면은요 8시 반 9시가 되면 본고가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 있는 데까지 거기가 읍내지 거기까지 모셔다 드려. 그 병원 손님이든 아니든 그래 놓고 또 몇 시간 되면은 다시 또 그게 그 동네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오지에도 불편함이 없어 어르신들이. 그리고 요즘에는 뭐 그런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돈 안 받잖아요 또. 다각적으로 지금 한번 우리도 이제 그런 게 현실이 된다 그러면은 25인승이 아니라도 15인승만 된다 그래도 15인승이 어떻게 보면 기동력이 빠릅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외곽 들어가서 면사무소에 있는 데까지만 모시고 오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25인승도 기동성이 빠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실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진이하고 이제 지금 석탄하고 저쪽에 이제 현덕 쪽하고 이제
충북 그 호수 인증되는 이게 아마 마을마다 한 대씩만 있어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 어르신들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한 100여만 원만 준다 해도 그 인력은 많아요. 하루에 노선으로 하루에 한 3번 정도밖에 마을을 이렇게 순환을 해도 그러면 큰 버스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합적으로 한번 그것도 했습니다. 그거 좀 검토 좀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승강장을 이제 굉장히 많이 설치했는데 과대 승강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06년, 2008년도에 설치한 승강장. 그때 참 멋있게 했습니다. 뭐 철제를 해갖고 뭐 서해대교를 형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눈비 올 때 눈비 다 맞는다. 완전 조형물로 해놓은 것도 있고 또 그거보다 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비바람적이 되지만 그 위에 방부 목재를 해갖고 또 세워갖고 그게 또 한 3, 4년 되니까 다 탈색이 돼갖고 굉장히 흉물스러운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이렇게 뭐 니스칠이나 페인트칠을 해줬어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고 여기 장당고등학교인 거예요? 거기 있고 지금 진이면 있고 서탄면 있고 그렇죠. 저쪽에 그 청문면서부터 지나서 네. 있고. 그거는 바로 아직 그까지 하기는 제가 벌써 다 썩었을 거예요, 그거.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뜻한 봄날 아주 저기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아무리 방부목이라도 햇빛에 노출되니까 그게 맞습니다. 들떠서 그때 바로 처리 안 해주면 니스칠이나 그런 칠 안 해주면은 물이 들어가면 그게 썩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내일에도 현장 봐서 한번 그 니스칠에 두서 일단 겨울에도 가능한 그거 건지 몇 개 설치했는 거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문면사무소 저쪽으로 가는데 한 군데 하고 여기 어디 이충동에도 있고 이충동에 여기 올라가는데 하나 예. 있고 제가 여기 세 개인가 네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이에도 그 한승에도 아. 있고 또 서탄 저기 네, 거기. 마두리 거기도 있고 그러면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그 당시에 돈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번호 확인해서 저기 보수가 가능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썩은 거는 그거내서 다른 걸로 해서 다른 걸로 그렇지 하고요. 페인트 칠을 좀 해든지 니스칠 그게 아마 니스칠일 거예요. 그런 걸 좀 해서 그게 방부목이 지금 보니까요. 아무리 뭐 저기 1년에 한 번씩 이게 치료해보면 괜찮다 그러는 영구적이라는데 해보니까 뭐 변형도 생기고 별로 이렇게 안 아니 돼요. 탈색돼 갖고요. 굉장히 보기가 미간상하죠. 그리고 이거 차라리 그 저기 합성 목재 같은 게 왜 오래 가고 그러면 내년도에 현장 보고서 내년도 표준 지대안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 기본 골격은 아까운데. 아니 뭐 운치는 있더라고. 제가 봐도 운치는 있는데 이렇게 돼 갖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예. 그 위에를 다른 걸로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드러낸다는 거는 낭비 같고요. 그 방부목 그걸 갖다가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덧댈 수 있으면 교체. 덧대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좀 예, 해줘야 예. 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놓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 144쪽에 보면은 이제 불용 내역이 있습니다. 이제 다 이제 뭐 소소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량 조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계획을 4번을 잡았는데 뭐 이제 각 이제 1회씩 해서 어떻게 됐든 예산은 이제 뭐 3,9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남은 게 이제 한 1,600 정도 쓰고 2,300이 남았어요. 요거는 말이죠.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지원이라고 큰 틀에서 이거 장이라고 그래요. 관곡이고 현재 그 교통장조사 인건비가 992만 원이고 이원회 참석 수당이 1,400만 원. 그다음에 시청 업무 추진비가 1,983 추진비를 안 쓴 거예요. 요거 두 개 통 합쳐서 이제 저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장 조사만 조사를 사회에 했으면은 기본 2번은 해야지. 기본. 아니 요게 이제 상하반기로 다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당초 결성금 저기 하려고 이렇게 교통장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근데 우리가 그 조사를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신뢰를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우리는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주려고 하는 거고, 또 그걸 또 받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힘드니까 최대한 내가 좀 많이 줘라. 그러려면 어떻게 됐든 데이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서로가 얘기할 때는 서로가 말해봐야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금년섭 얘기할 때는 어떤 데이터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용역을 금년섭은 용역을 전문가한테 쓰겠어요. 용역을 줘서 책임을 지게끔 근데 용역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용역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용역할 때 저 회사별로 저 세무서 납품 뭐라 그러나 그거 하고 우리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는 이제 화물자동차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 정도밖에 못 하신 거네. 지원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왜 예초에는 이제 뭐 3,102대를 했는데 왜 2,294대? 왜 이걸 시작 안 했는지?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저 확인해보 2014년도 건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사업 신청은 저 2,294대를 해서 우리가 3,102대를 이제 해서 예산에 가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아마 그 화물차 운수 종사자들이 실효성이 없는 걸로 해서 아마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실효성이 없는 걸 남들은 왜 해요? 그게 그 당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이건 보니까 아무리 복구돼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2014년도인데 네. 그 당초 예산은 3,102대라서 저기 3억 1,000만 원이 당초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808대를 못 대고 나머지는 반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니까 그걸 갖다 네,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저 받은 거예요. 신청을 받은 건데 집행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뭐 교차로를 바꿨는데 아니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 장소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용성교차로로 했다가 신대교차로로 바꿨어. 이거 왜 바꾼 거야? 이제 저희가 이제 설치기로 조사까지 다 해놨었어요. 했는데 경찰청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그 하나를 이제 철거를 시키면서 갈 데가 없어서 거기다 좀 설치를 할 테니까 좀 거기 계획된 거를 딴 데로 좀 옮겨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거 할 때 서로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충분하게 저희는 이제 이게 계획까지 다 잡아놓고 이제 설치적에 대한 그쪽에서 아니, 이제 계획을 우리가 이런 교통 시설물은 예. 우리가 설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하잖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전에는 경찰서에서 이제 저희가 그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거기다 이제 평택에서 설치를 해라고 이제 그렇게 약속까지 그렇게 됐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그걸 철거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그 지역 설치하면서 2km 이내는 또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치 거 철거한 거를 못 할 테니까 좀 평택시는 좀 다른 지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의 설치 단계에서 협의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좀 충분한 협의가 좀 덜 됐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뭔가 이런 교통량 이 시설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는 참 협의도 참 너무 강하게 하면서 뭐 자기를 입막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네, 경찰 쪽에서 좀 저희한테 뭐 양해를 좀 구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조례해가지고. 양해는 경찰서에서 우리 평택시가 좀 어떻게 보면 민원이나 이런 거 좀 했을 때 하면은 양해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일부분 또 양보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민원인들께서 이제 중앙 절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되도록이면 좀 잘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게 최고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교통 안전 때문에 이제 아마 거기서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줘요 경찰서에서. 네, 평택시가 이제 사고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단속이라도 이렇게 심하게 기본적인 거 차 돌릴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됐든 내가 차를 좌회전하는데도 그건 좌회전해서 돌려서 가야 되냐. 그러면 거기서 좌회전 갔다가 거기서 잠시 돌렸어. 그럼 바로 앞에 서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민원인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거점에 이렇게 함정에 좀 이렇게 노출돼 있는 그런 것은 좀 고쳐달라고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협의가 되면은 뭐 다리 밑이다, 다리 위다, 나중에 뭐 결빙이 될 위험성이 있고 뭐 그래갖고 그런 조건 다 안 해주잖아요. 부결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아니 많습니다. 다리 위에 결빙된다 그러면 거기는 되냐고 그럼 자회장 같은 데는 그런 데다가 좀 선제 끊어달라는데 안 해주는 거잖아요. 네, 부결되는 경우가 말씀드려서 그럼 되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안 되던 게 어디 힘 있는 사람이 눌러 치면 해요. 아직까지 우리 평택시가 힘이 없는 건지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거는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 이런 건 우리는 편안히 해주잖아. 우리는 시에서는. 이제 경찰하고 같이 나갈 때 그때 이제 저희 실무자한테 좀 그런 부분을 좀 그 주민의 입장에서 또 될수 있도록 시민은 안 노력하겠습니다. 되는데 어떻게 해? 담당자는 아 이거 참 위험하고 참 필요성이 있고 좀 불합리해요. 하면서도 안 돼요. 시민은 누가 하는 거야? 거기 그 교통안전 시설 심의적인데 이제 교통 저 과장님하고 또 몇 분들 교통 또뭐 공단하고 몇 분들이 한 해주십니다. 사전에 이제 뭐 과장님도 몇 가지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예, 그거 좀 하는 알고 거.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거 저기 좀 안 된 거 될 수 있게끔 그런 예, 일부 협조하면서 또 저희 요구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영버스나 이제 노선조정 같은 거 배차할 때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노선조정을 했는데 거의 이제 인원 때문에 되잖아요. 현재 민원하고 신설, 지금 요새는 이제 소사벌지구나 있기 때문에 총지구 이런 데 때문에 신설 노선도 합니다. 그럼 이게 대부분 거의 대부분 민원입니다. 거의 이제 민원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 쪽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숫자 논리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자연분학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업체들에서 굉장히 힘드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제 자연불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승차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도 아파트들 들어가 봐도 기대치만큼 안 돼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좀 있지 예. 평상 시간은 좀 많이 그렇다고 또 적죠. 들어갔던 것도 뺄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숫자는 적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이런 뭐 택지 지금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지만 그런 쪽에 가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버스가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그쪽이 개발하고 못하고 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대중버스 이런 게 운행이 안 되면은 거기 가서 살려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선 같은 경우에 그 협의할 때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순환충당 주잖아요. 네. 그냥 운행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 참 저기 공영버스 저기 마을버스나 이런 공영버스 하시는 분들도 뭐 감수하고 하셔서 좀 어려운 건 알지만 이런 자연부답 이런데 아까도 이제 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대체 시설을 어떤 방법을 지금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저 서부 지역이 이제 그렇게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 서부 지역은 그 이제 24인승 버스로다가 이제 구입을 해서 저 운행을 할 계획, 저 대표차가 있을 경우는 24인승으로다가 해서 24일 정도 누가 운행 주는 누가 해요? 아니 큰 30m 인승 있잖아 큰 차를 그 24인승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그것도 이제 그 마을버스나 저기에다가 아 마을버스는 안 되고 공용버스 공용버스에다가. 기존 버스에서 해다. 그래서 이제 골목이라도 이제 교회
조그만 교통량 혼잡한 데도 갈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마을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현행 법상 뭐 교통약자 같이 네네.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점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거 못하나요? 지금 저 도에서 하는 거는 저 시초 승강장에서 마을이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저 그걸 저 해서 거기서 저기 해주고 아니 당연히 200m가 뭐야 한 500m 이상 아니 그런 저 규정이 있어요. 그래갖고서 네. 여러 가지 또 회사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죠.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 결성금 보존을 해주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결성금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상대로 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버스 회사도 또 굳이 큰 거 뭐 사람 두세 명 태우고 큰 버스 들고 좁은 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인건비는 똑같지만 이제 감가상각비라든가 유류비가 좀 적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참 난리분야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뭐 지금같이 우리가 이제 전원 주택지 같은 데 어떻게 보면 뭐 한 20가구 이상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끼리 갑출을 해서 한 3만 원씩만 내도 20가구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뭐 같이 공용해서 뭐 봉고차 하나 사서 기사 뭐 한 달에 한 100여만 120만 원 주고 그 이제 유류관리비나 이런 관리비 정도에서 한 80만 원 정도 하면은 충분히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도덕경찰이나 뭐 이렇게 걸려서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뭐 마을 버스로 등록을 하든가 이렇게 그거는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운행을 했다면 그거는 요금을 돈을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를 좀 법에 뭐 테두리 안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저희 이제 법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제 소형 버스로 이제 시골은 이렇게 어차피 뭐 어떨 때는 빈차로 나오고 두 분, 세 분 이렇게 태우고 나올 경우는 그때는 낫지 않거든요. 네, 이런 같이. 네. 오라랑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